안녕하세요. 저는 디플리조의 권혁재라고 합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재난 트윗의 감정 분석으로 저희 조는 이제 안 넘어가 팀장 현승진, 부팀장 주혜린, 그리고 팀원 장현문, 박준하, 권혁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저희의 목차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프로젝트 배경과 문제점 파악입니다. 재난 트윗의 감정 분석을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 폭우, 산불 등 많은 재난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성을 미리 파악한다면 불안이 짜증과 불만이 되기 전에 위험 지역에 있는 국민에게 위험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세심한 정책으로 시의적절한 재난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또한 대한공간정보학회지에서 재난 관련 트윗 데이터 분석에 의한 시민 감정도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서 논문이 아니라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산불, 폭우, 폭염 등과 같은 재난이 대형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며 이에 대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SNS를 통하여 시민들이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고 때문에 SNS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저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트위터의 재난 관련 트윗이 월 평균 129만 건이나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잠시만요. 네. 이게 치면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네. 자, 근래 익명의 악플로 인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파하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재난 관련 댓글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하고 이거 일단 그래프 트윗 빈도를 보면은 이 129만 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의할 점은 1월, 2월, 3월, 4월 그리고 8월에 상대적으로 트윗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 그래프를 보고 예측한 것은 이러한 다른 폭염, 혹은 혹한 그리고 폭우 등 재난이 있기 때문에 트윗 빈도가 높다고 느꼈고 그리고 129만 건 혹은 이제 거의 200만 건을 넘는 트윗으로만 보면은 트윗에 이러한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껴서 저희는 트윗이라는 커뮤니티를 SNS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부터는 저희의 목적인데요. 저희는 이걸 왜 하냐? 우선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수집하고 감정 분석을 진행하여 재난 시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데이터인데요. 보면은 토큰이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토커나이저해서 전처리 된 데이터인데 이 트윗들의 감정을 분석을 하여 저희는 수치화를 하였습니다. 긍정은 1, 중립은 0, 부정은 -1, 그리고 욕설이 들어간 글은 이제 -2라고 강한 부정을 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정부가 정확한 대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워드2벡을 사용해서 이제 단어들 간의 유사도를 구했는데요. 이 표를 보면은 폭염과 유사도가 가장 높은 10개의 단어입니다. 이 중 저희가 주의할 것은 가뭄이라는 단어인데 폭염이 폭염이라는 재난이 왔을 때 가뭄이 어, 사람들이 제일 자주 언급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를 만약에 정부에게 알려준다면은 정부에게 가뭄이라는 문제점을 제일 우선시하여 해결하도록 알려드리고 장마도 보면은 습한과 감기라는 유사도가 높은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장마가 왔을 때는 이 습한 거와 감기가 제일 시민들이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이니까 정부가 이 두 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재난과 관련된 SNS 감정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재난 상황별로 파악되는 주요 감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공하여 정부와 관련 대책을 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현실적인 정책을 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검색한 결과인데요. 재난 그리고 감정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정부에게 제공할 수만 있다면은 어, 정부가 관련된 대책을 세울 때 굉장히 어,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되게 유용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재난 트윗 감정 분석, 수행 절차 및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트위터에서 크롤링을 통해 재난 트윗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집한 데이터에 군산대 한국어 감성 사전과 욕설 사전으로 라벨링을 진행하고 라벨링된 데이터를 토큰화하여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저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델 학습 및 예측을 하였습니다. 네. 트윗 크롤링은 우선 트위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API 키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크롤링 코드의 일부인데요. 우선은 이 레인지 1부터 5는 1부터 5페이지를 크롤링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서치한 결과를 트윗이라는 그거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 트윗을 하나하나씩 순환을 돌려서 아이디, 텍스트, 그 다음에 날짜를 이렇게 리서트에 어펜드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드는 저희가 이제 워낙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크롤링을 돌리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포문을 사용하여서 이제 순환을 돌려 자동으로 크롤링을 하는 이제 코드를 저희가 짜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면은 중간에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타임 좀 슬립을 해서 60초에서 곱하기 15면 총 이게 15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포문을 돌리고 15분을 쉰 다음에 다시 이제 크롤링을 또 돌리라고 하는 코드인데 이러면은 에러도 피할 수 있고 효과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X는 1, Y는 100을 해서 처음에는 1부터 100페이지를 크롤링한 다음에 한번 크롤링을 하고 15분 쉬고 그다음에 X 플러스는 100, Y 플러스는 100에서 다시 이제 100페이지 넘긴 다음에 101페이지, 그다음에 200페이지까지 이렇게 100페이지씩 순환을 돌리면서 저희는 크롤링을 하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저희 크롤링 결과물인데요. 아이디, 텍스트, 데이트 세 가지 컬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전처리의 첫 번째 정규 표현식을 사용했는데요. 크롤링한 데이터를 위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상한 특수 부호도 있고, 알파벳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끔 한자어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국어만 저희는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리정 컴파일이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보시면 이게 가부터 히, 그 다음에 기억부터 히읗, 아부터인데 이 뜻은 예, 한국어 빼고 다른 언어들은 다 제외를 해준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이 코드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한국어만 남은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의 이제 얻은 결과인데요. 이제 다음 글은 현승진 님이 계속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조 팀장 천승진이고요. 이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으로 한글만 남긴 데이터를 토큰화 작업을 하기 위해 불용어 제거 전처리를 추가적으로 수행했습니다. KONLPY에서 OKT를 임포트한 후 스탑 월드의 경우 깨서에서 등과 같이 감성 분석 과정에서 큰 의미가 없는 조사 어미 등을 담았습니다. 스탑 포즈의 경우 추가적인 외국어, 숫자, 품사 등을 입력했습니다. 즉 스탑 워즈는 제거하고 싶은 단어를 바로 입력을 하고
스탑포즈는 제거하고 싶은 품사 단위로 입력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텍스트가 들어오면 텍스트의 각행 하나하나를 탐색을 하며 스탑워즈, 스탑포즈에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들을 토크나 작업을 하기 위한 함수 역시 만들었습니다. 토크나란 위의 과정을 통해 분리된 단어들을 단어 단위로 나열해 놓는 과정입니다. 토크나 작업이 완료된 요소들을 토큰스라는 새로운 컬럼에 추가했습니다. 이터로우스 함수를 통해 인덱스와 행을 나열하며 이들을 토크나 작업을 수행하도록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중간에 500 단위로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토크나가 완료된 데이터를 감성 사전을 바탕으로 긍정, 부정, 중립, 욕설로 구분하기 위해 군산대 긍정, 부정 감정 사전과 저희가 만든 욕설 사전을 임포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불러온 사전들을 활용해 함수를 만들었고 함수의 토큰을 입력하여 결과값을 출력한 톤이라는 컬럼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긍정이 1, 중립이 0, 부정이 -1, 그리고 욕설이 함유된 댓글에는 -2 값이 부여되었습니다. 토크나이저를 불러와 토큰을 숫자로 만드는 코드 역시 추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분리된 단어들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크나이저 작업을 수행한 결과를 워드 컬럼에 출력했습니다. 워드 컬럼을 보시면 단어들이 모두 수치화가 되었고 이 수치화된 각 행 요소들이 리스트에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만든 톤 컬럼, 즉 긍정, 부정, 욕설 등의 감정을 수치화한 컬럼을 라벨 인코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저희는 클래스가 총 4개인데 원핫 인코딩이 아닌 라벨 인코더를 선택해서 인코딩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치화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딥러닝 모델링을 거쳤습니다. RNN, GRU, LSTM 총 3개의 딥러닝 기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시드를 설정하고 심플 RNN을 레이어에 추가를 한 뒤 중복된 데이터를 고려해 드롭아웃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 출력층은 저희가 클래스가 총 4개이기 때문에 댄스층의 노드 4개와 다중 분류를 해주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입력했습니다. 원핫 인코딩을 거치지 않고 라벨 인코더를 했기 때문에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전반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95,000개의 수집한 데이터 중에 랜덤 추출해서 섞은 약 8,000개 데이터 셋을 활용했고 트레인 테스트 셋의 비율은 7:3으로 구성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5,600개, 테스트 셋 데이터는 2,400개로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모델 핏하여 배치 사이즈 32, 에포크 5로 수행했습니다. 수행한 결과 트레인 셋 애큐러시는 0.9661이 나왔고 테스트 셋 애큐러시는 0.9704가 나왔습니다. 배치 사이즈, 에포크 등을 동일하게 설정을 해서 GRU 모델링을 한 결과 테스트 셋 어큐레시는 0.992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LSTM 모델링을 한 결과 테스트 셋 어큐레시는 0.996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확도 결과를 보고 느낀 점은 역시 RNN보다 LSTM, GRU가 기울기 소실 문제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LSTM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고 이를 개선하여 파라미터를 적게 한 것이 GRU인데 여기서는 LSTM이 정확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개선된 최신 버전이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성능이 매우 우수하여 기존 감성 분석에 욕설 필터링을 추가한 개선된 감성 분석 프로그램을 향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스템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변수인 욕설을 추가했는데에도 높은 정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된 시스템을 국립국어원과 같은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국어 사전은 표준어 바탕으로 한 감성 분석에 이렇게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분류 작업을 하는 것 역시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관련 공공기관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를 바로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욕설 필터링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악플을 걸러내어 보다 더 건전한 댓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후기 및 느낀 점입니다. 딥러닝이나 자연어 처리 이런 걸 배워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이고, 한다 쓰는 밥벌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렇게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참조한 책과 논문들의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1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